할머니, 혹시 피아노를 치실 줄 아시나요? 아니, 청소 할머니가 피아노를 어떻게 쳐? 바이엘은 나도 쳐, 나도. 할머님,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피아노를 못 치셔도 좋으니 저를 위해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늙은 손으로 제가 그럼 피아노를 쳐봐도 될까요? 초라하고 왜소한 청소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 앉자 모두들 웃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연주를 시작하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호텔 로비는 화려한 장식과 은은한 캐롤로 가득했죠.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호텔 회장님의 아들 정민수 이사님의 호텔 사장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이건 또 실수야? VIP 테이블 세팅이 이게 뭐야? 강주희 팀장의 고함 소리에 저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테이블을 다시 정리했죠. 저는 이 특급 호텔의 막내 호텔리어입니다. 입사한 지 1년, 여전히 실수투성이인 24살 이가은이에요. 처음 할머니를 만난 건 제가 크게 혼난 날이었어요. VIP 손님의 명품 가방에 커피를 쏟아 강 팀장에게 크게 질책당했죠. 결국 화장실에서 훌쩍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괜찮니? 낡은 걸레를 든 왜소한 체구의 화장실 청소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매일 혼났어. 근데 괜찮아질 거야. 그게 강미옥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지 지켜보게 됐어요. 특히 강 팀장의 할머니를 향한 태도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여기 먼지 좀 봐요. 강 팀장은 하얀 장갑을 끼고 창틀을 훑더니 고함을 질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매일 죄송하다고만 하면 끝인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되죠. 이 호텔이 얼마나 고급 호텔인 줄 알아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시면 그만두시든가. 할머니의 말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화장실 바닥을 닦다가 허리를 삐끗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강 팀장은 할머니, 허리 아프시다고 이러고 계실 거예요? 일은 누가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에요. 일할 수 없으면 그만두시라고요. 할머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은 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겨울이 되자 할머니의 고충은 더 커졌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차가운 물걸레질을 하시는데 강 팀장은 그런 할머니를 더 몰아세웠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바닥이 이렇게 얼룩지게 닦으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나이에 이것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걸레를 꽉 쥐었다 폈다 하는 걸 봤어요. 분명 화가 나셨을 텐데 참고 또 참으셨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면 몰래 뷔페 음식을 챙겨드리고 추운 날엔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드렸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오늘 스테이크가 남았어요. 아이고, 또 이러니 매번 이런 귀한 걸 갖다 주면 어떡해. 괜찮아요. 멀쩡한 건데 규정상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라서 할머니 생각나서 몰래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항상 조금만 드시고는 나머지를 저에게 나눠주셨어요. 너도 먹어. 요즘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런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그때는 저도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형 호텔 라베르그. 호텔은 곧 진행될 신임 사장 취임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기자들, 손님들 그리고 직원들까지 모두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가장 설레며 기다리던 건 바로 저희 호텔 직원들이었습니다. 특히 호텔 회장님의 아들이자 새롭게 호텔 경영을 맡게 될 정민수 신임 사장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수 사장이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여직원들의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분이 신임 사장님이야? 말도 안 돼. 너무 잘생겼잖아. 정말 현실감이 없어. 정우성 영화 배우 같아. 정우성, 아니 정민수 이사는 키가 크고 단정한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흔들림 없는 당당한 발걸음과 부드러운 미소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정우성,
아니 정민수 이사의 등장에 강주희 매니저는 더없이 공손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연예부 강주희 매니저입니다. 앞으로 사장님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만든 듯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고 정민수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변 직원들 사이에서는 강 팀장의 과도한 아양의 조용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아유, 팀장님 저런 모습 처음 보네. 꼭 저렇게까지 여우짓을 해야 하나? 정민수 이사는 로비를 지나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춘 곳은 복도 한편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유니폼과 마른 체구의 그녀는 신임 사장의 시선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민수 이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강 팀장은 그 광경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는 그냥 호텔 청소부예요.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이사는 강 팀장의 말을 흘려들으며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호텔은 신임 사장 취임식을 앞두고 더 바빠졌습니다. 강 팀장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할머니는 로비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작업 도중 손수레에 놓인 청소도구가 잠시 균형을 잃고 떨어져 바닥에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를 본 강 팀장은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자꾸 이런 실수 하실 거예요. 고객들이 할머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청소 할머니는 얼른 도구를 주우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더욱 화를 내며 손을 휘둘렀고 그 충격으로 청소 할머니는 손수레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지나가던 정민수 이사는 멈춰섰습니다. 그는 바로 강 팀장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강 팀장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사장님, 저 청소 할머니가 자꾸 실수를 해서요. 이 호텔의 품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니 주의를 좀 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정민수 이사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 팀장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꾸짖는 데에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도 모르는 행동이야말로 호텔의 이미지를 망치는 거예요. 정민수 이사는 청소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서 허겁지겁 일어나던 그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청소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잠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치셨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호텔에 계신 모든 분이 소중합니다. 그 말에 청소 할머니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취임식 준비 중 저는 또 한 번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나눠줄 팸플릿이 망가지지 않게 정리하던 중 손이 미끄러져 몇 불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강 팀장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야, 이건 또 실수야? 너 정말 언제쯤이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뒤에서 이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 팀장은 이사님을 보고 태도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신입사원 이가은 씨가 실수를 계속해서요. 이 정도로 어설프면 호텔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의를 줬어요. 그러나 정민수 사장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또 신입사원이라면 서투른 게 당연하죠. 이가은 씨. 이건 제가 도와드릴 테니 같이 해봅시다. 대신 다음번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용기를 얻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취임식 시간이 다가오자 호텔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로비와 연회장을 분주하게 오가며 준비에 한창이었죠. 저는 손에 행사 스케줄표를 들고 뛰어다니며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모든 책임이 저에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신임 사장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VIP 고객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는 신임 사장이 직접 고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호텔의 품격을 보여줄 피아노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주는 유명 피아니스트 김지훈 씨가 맡기로 되어 있었죠. 저는 연회장에서 피아노가 잘 세팅되었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와 리허설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훈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아니스트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연주는 힘들 것 같아요. 강 팀장은 제게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건 연주자 섭외는 네가 담당하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든은 무슨 이게 아무 행사야. 호텔 회장님 아들 취임식이야. 지금 당장 대타를 구해. 아니면 네 자리도 없어질 줄 알아. 그때 이 모습을 애처롭게 쳐다보던 할머니, 연회장 한켠에서 바닥을 닦고 계시던 할머니가 조심스레 일어나셨어요. 청소도구를 옆에 놓으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죠. 팀장님,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지만 피아니스트가 그런 건 가은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막내 사원인데 조금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니 뭐라고요. 할머니 이 행사 빵꾸 나면 할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네, 제가 책임질게요. 저라도 피아노를 제가 한번 쳐볼까요? 순간 연회장이 고요해졌습니다. 강 팀장은 할머니를 비웃듯 쳐다보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피아노를 친다고요? 지금 장난 나랑 해요? 청소나 하시지. 무슨 피아노예요? 바이엘은 저도 칠 줄 알아요. 할머니 바이엘은 떼고 오셨어요? 여기가 동네 노래방인 줄 아세요? 네?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정말 피아노 칠 줄 아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으실 뿐이었죠. 결국 다른 직원 한 명이 나섰습니다. 제가 조금 칠 줄 압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 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나마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어서 준비해. 하객들이 하나둘 연회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설렘과 기대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죠. 취임식이 시작되려는 그때 아야야.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던 직원이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가락을 삐었어요.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강 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을 만든 네가 책임져! 강 팀장은 하객들과 취임식 사장 앞에서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덜컥 쏟아졌습니다. 호텔리어로서의 제 커리어도 여기서 끝나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한번 쳐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25년 만에 치는 거라 서툴 수도 있지만 할머니, 아직도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게 장난할 때예요? 강 팀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고 하객들 사이에서는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부가 피아노를 친다고. 이런 날 망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청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사장님 취임식을 망칠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때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화장실 청소 할머니가 나서세요. 냄새나게. 그때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호텔 회장님의 아들이자 신임사장인 정민수 이사였죠. 그는 조용히 할머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할머님,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따뜻했습니다. 할머님, 제가 이 호텔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님이 이 호텔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호텔을 빛내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저를 위해 연주해 주신다면 할머니 덕분에 깨끗해진 호텔처럼 저 또한 더욱 빛나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할머님이 저를 위해 한 곡만 연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피아노를 못 치셔도 괜찮으니 저를 위해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신임 사장님의 말씀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강 팀장은 정민수 신임 사장님을 말리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민수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누추한 몰골로 제가 괜히 나섰나 보네요. 저는 그저 이가은 씨와 사장님이 한낱 청소부인 저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행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할머님. 제 취임식이니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정민수 씨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청소 할머니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은 채 거친 손으로 피아노 의자를 쓸어보시더니 조심스레 앉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피아노라는 걸 치실 수 있으신 걸까?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음을 짓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죠. 그러나 할머니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저 건반 위에 놓인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아주 천천히 떨리고 있었죠. 순간 꽤 오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리지 못하셨죠. 그녀의 눈은 건반 위를 응시하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숨소리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한숨을 친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깊이 있는 눈빛으로 피아노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건반 위에 닿자 연회장 구석에서 또다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청소 할머니 정말 칠 수 있는 거야? 괜히 저러다 연주 망치면 어쩌려고. 강 팀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완전히 망쳤네. 조졌어. 청소부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한심하다. 나 어떡해?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나 청소 할머니는 그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우성, 아니 정민수 신임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청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손을 천천히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아노에서 첫 음이 흘러나오자 행사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약한 음이었지만 곧 선율이 이어지며 점점 강렬해졌습니다. 그 선율에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고 기다림, 그 모든 감정이 하나의 음으로 응축되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손끝을 응시했습니다. 강 팀장조차 표정을 굳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연주였습니다. 행사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시간에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가락이 건반 위를 이제 막 껍데기를 벗고 탈피한 나비처럼 날아다녔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섬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피아노 선율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알던 평범한 연주곡이 아니었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담긴 선율. 할머니는 음표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셨어요. 처음에 키득거리던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강 팀장의 얼굴에서도 냉소적인 표정이 지워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연주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저기 청소부 할머니 맞나요? 이런 연주를 어떻게 저 눈물이 왜 나는 거죠?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어느덧 제 눈가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들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죠. 정민수 사장님은 피아노 옆에 서서 할머니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왠지 모를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표정이었죠.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머니의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창밖에서 내리던 한방눈이 연주에 맞춰 춤추는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작은 조명들도 반짝이며 화답하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마지막 음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연주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는 것, 할머니의 인생에 그리움이, 후회가, 사랑이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연주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가능한 거야? 저분 대체 누구신가요? 저는 연회장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시는 걸까?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지? 할머님의 손놀림은 완벽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살아 숨 쉬는 것 같았고 그 선율은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았죠.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강미옥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한 줄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단순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자신을 연주하고 있어. 음악은 서서히 마지막 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할머니의 손이 멈추고 연주가 끝나자 연회장은 한동안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가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어지는 박수 소리에 연회장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정민수 사장이 피아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청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오늘이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저 같은 하찮은 사람이 연주를 하게 해주셔서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 큰 박수로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연주가 이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피아노를 치는 동안 강미옥 할머니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선율 속에는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피아니스트 강미옥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주를 했고 그녀의 이름은 곧 아름다운 선율을 상징했죠. 미디어는 그녀를 건반 위의 천재라고 부르며 극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피아노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죠.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선택했고 어린 아들 정우만을 곁에 두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연습실과 공연장을 오가는 날들, 그녀는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항상 피아노가 우선이었습니다. 엄마, 놀이터 가자고 했잖아.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는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죠. 미안해, 정우야. 이번 연주회가 끝나고 나면 꼭 가자.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연주회가 된 그날도 오늘처럼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죠.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우는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겠지? 오늘 끝나고 정말 놀아줄 거지? 응, 알았어. 약속할게. 하지만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지는 뜨거운 박수 소리에 그녀는 정우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다시 한번 무대 커튼 뒤로 나와 인사를 하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무대 뒤로 돌아와 정우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어디 있니? 그녀는 온 공연장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고 화장실과 대기실을 모두 뒤졌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6살 남자아이예요.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빨간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거리를 얇은 연주복을 입은 채 미친 듯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아들아 어디 있니? 정우야, 정우야.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아들 크리스마스 실종 사건. 모두가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뒤따랐습니다. 피아노만 아는 엄마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자기 자식보다 공연이 중요했던 사람이잖아.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피아노도 화려했던 무대도 그리고 그녀의 이름조차도요. 그 후 그녀는 전 재산을 털어 전국을 돌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를 전전하고 포스터를 붙이고 혹시라도 정우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으로 밤낮 없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도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점점 하얘지고 있었고 피아노를 치던 그녀의 곱던 손가락도 실종 전단지를 접는 손가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끝에 손가락 끝을 베이는 아픔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잊고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곳으로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65세의 그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행사장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강미옥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환호 속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행사장의 소란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객들 중 한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꼭 올려야 돼. 이런 연주는 다시 못 볼 거야.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과 행사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던 청소 할머니의 연주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은 곧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청소부 할머니가 이런 연주를 할 수 있지? 누구지? 왜 청소부가 호텔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죠? 이분은 천재야. 이런 연주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호텔 의전설 천재 피아니스트 청소부 이기적 해시태그와 함께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감동과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텔 안에서도 SNS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휴대폰에 연주 영상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 호텔? 저분, 강미옥 할머니 아니야? 우리 청소부잖아. 강 팀장은 그 소식을 접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걸 SNS에 올렸다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 우리 호텔 이미지 망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이거 반응이 엄청 좋아요. 벌써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영상은 일반인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맞아.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강미옥 선생님 아닐까? 이름을 알아본 사람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그녀는 단지 청소부일 뿐이었죠. 그날 밤 영상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은퇴한 전설의 피아니스트가 호텔 청소부로 발견됐다. 강미옥의 인생 역전, 이 사연은 감동 그 자체. 언론사들도 영상을 공유하며 그녀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사는 대부분 그녀의 연주 실력에 대해 극찬했지만 일부는 왜 그녀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왜 호텔 청소부가 되었을까? 25년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SNS에서 할머니가 유명해지자 호텔 내부 분위기는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강 팀장은 초조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거 다 수습해야 해. 저 사람이 진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고 하면 호텔 이미지엔 치명적일 수도 있어.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정민수 사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런 말씀은 삼가주세요. 이건 우리 호텔이 자랑스러워할 일이잖아요. SNS를 통해 알려진 그녀의 연주는 강미옥 할머니의 과거를 서서히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100만을 넘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강미옥 선생님이 맞는 건가? 그녀가 호텔 청소부가 된 이유는 대체 뭘까? SNS를 통해 퍼진 영상은 호텔 안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은 신임 호텔 사장 정민수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민수 사장은 연주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야. 그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며 강미옥 할머니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비에서 청소를 하는 할머니에게 정민수 사장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여사님, 사실 제가 호텔의 운영을 맡으면서 항상 품고 있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모든 행사를 최고의 음악으로 채우는 거요. 그리고 오늘 할머님의 연주를 듣고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 호텔에 공식 행사가 있을 때 할머님께서 피아노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정민수 사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러시죠?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피아노를 다시 칠 생각이 없습니다. 피아노는 제게 너무나 슬픈 기억을 남겼습니다. 민수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슬픈 기억이라뇨? 할머니는 잠시 민수 씨를 바라보다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피아노는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전 피아노에 미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았죠. 하지만 피아노에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아들 정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니 내 아들 어린 6살 정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국을 뒤지고 전 재산을 털어 경찰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정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피아노를 치는 모든 활동을 접고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들 잃어버린 엄마가 무슨 낯짝으로 무대 위에 선단 말입니까? 그게 이 못난 어미, 아들 잃어버린 천하의 못된 이 할머니의 과거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신임 호텔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렴풋한 이미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이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던 모습, 그 소리가 울려 퍼지던 연주 회장,
그리고 배가 고파 공연장 밖으로 나갔다가 어두운 길에서 헤매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신임 사장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별로 없는데 6살이었다고 했나요? 지금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떠오릅니다. 배가 고파서 공연장 밖으로 나갔던 기억, 그리고 그 뒤로 길을 잃었던 기억이요. 자동차 불빛 맞아요. 자동차 불빛. 여사님, 저랑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군요. 민수 사장은 이 말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사고를 당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다리 치료를 받기 위해요. 청소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국 다친 다리 치료요. 아버지랑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양아버지는 지금 호텔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게 되었었죠. 회장님께서 치료를 위해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다리를 고쳤지만 그때 이후로 제 어린 시절 기억의 일부가 흐릿해졌습니다. 민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목걸이만은 항상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사고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라더군요. 그때 사장님의 시선이 할머니의 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그 반쪽짜리 목걸이를 본 순간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목걸이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정우 제 아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정우에게요. 그걸 왜 사장님이? 민수는 자신의 목걸이를 떼어내며 그녀의 목걸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목걸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사님이 잃어버렸던 할머니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우야, 정우니? 사장님이 내 아들 정우가 맞나요? 정우 맞지? 정우야, 정우야, 내 아들 정우야. 민수 사장님은 목걸이를 손에 든 채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여사님이 찾던 아들인가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사장님의 뺨에 닿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우야, 맞구나. 너가 맞구나. 민수 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득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가슴에 손바닥만한 화상 자국이 있지 않나요? 사장님이 와이셔츠 단추를 급하게 풀렀습니다. 그의 복근, 아니 다부진 가슴에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여지없이 있었죠. 정우야, 정우 맞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니? 그 상처는 내가 피아노에 미쳐서 너를 소홀히 할 때 너가 커피를 쏟아서 데인 흔적이란다. 내가 미쳤었지. 미쳤었어. 피아노에 미쳐서 아들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내가 너를 잃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널 잃은 날 내 인생도 끝났단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흐릿한 얼굴과 눈앞의 할머니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맞나요? 민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널 잃어버린 그 나쁜 엄마란다. 널 지키지 못하고 널 그렇게 떠나보낸. 민수는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야 만난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아들 정우야, 정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호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찾던 아들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때 호텔 회장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와 할머니가 서로를 발견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가 회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제가 잃어버린 기억이 어머니와 관련된 거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난 너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날부터 네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널 치료하는 데만 모든 신경을 썼고 그 후로 네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너의 친어머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너를 잃을까 두려웠다.
그게 내가 범한 죄였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잃어버린 25년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회장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아이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훌륭히 키워주셨다면 저에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만 이제라도 정우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합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비로소 오랜 고통을 치유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재회의 날밤, 사장님은 할머니와 함께 조용히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 아래 그들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아니, 이제 민수라고 불러야겠구나. 넌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그리고 이렇게 잘생기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주 멋진 아들로 자랐구나.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변하셨네요. 그때는 제 기억 속에서 항상 피아노 앞에 계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흰머리도 나시고 이렇게 늦게라도 뵙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는 문득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다시 피아노를 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겐 피아노가 전부였지만 피아노가 너를 잃게 만든 이유였으니까. 내가 사라진 그날 이후 나는 피아노를 쳐다볼 수조차 없었단다. 그저 너를 찾는데 모든 걸 쏟았지. 그런데 그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줬을 때 나는 너의 목소리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피아노를 멈추지 마세요. 그날 엄마의 연주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세요? 그건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삶 그 자체였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할머니는 호텔 회장님과 만났습니다.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미옥 선생님, 이제 민수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으니 저는 이 아이가 두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늘 감사할 겁니다. 정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저는 그저 이 아이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장님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두 어머니를 모시며 제 가족을 지켜갈 겁니다. 할머니와 정민수 이사님의 재회를 지켜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아들을 찾아 헤매셨구나. 그리고 정우성 사장님 역시 어린 시절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다시 어머니를 만난 거였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장면이 너무도 감동적이었죠. 엄마, 이제 제가 편히 모실게요. 잃어버린 엄마의 25년 제가 찾아드릴게요. 재회 이후 호텔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무시하고 괴롭히기만 했던 강주희 매니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텔 운영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강 팀장, 당신의 행동이 호텔 이미지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 아십니까? VIP 손님 앞에서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고 청소부를 하대했던 기록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결국 강 팀장은 호텔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서 떠나는 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호텔에 남아있는 게 더 큰 문제였겠죠. 그 후 호텔의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되었죠. 하루는 정민수 이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이가은 씨, 제가 그날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것도요. 저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성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호텔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가은 씨를 새로운 연예 관리 매니저로 추천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성 사장님. 네, 정우성이요? 어머, 죄송해요. 정민수 아니 정우, 아니 아이 몰라요. 그냥 잘생기셨으니 정우성 사장님이라 부를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가은아,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단다. 넌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렴. 며칠 뒤
저는 호텔의 새로운 연예 매니저로서 첫 번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특별한 초대 연주자는 바로 강미옥 할머니였습니다. 이번엔 할머니가 초대 손님으로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장 안은 조용했고 모두가 그녀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 우성이 피아노 옆으로 다가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의 연주도 제게 큰 선물이 될 겁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살짝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마치 25년 전 그날의 연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과 치유가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할머니는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우성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님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 아닌 미래의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미옥 할머니와 아들은 서로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피아노 연주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고 정우성 사장님은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족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음악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연주는 그녀의 삶이구나. 그 삶은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야. 그 후로 저는 호텔에서 할머니와 정우성 사장님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미옥 할머니는 단순히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치유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할머니와 사장님을 보며 배운 따뜻함과 용기를 제 일에 녹여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분이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일지 모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한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오늘도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이 호텔에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저와 잘생긴 사장님을 통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 게 아닐까요? 할머니가 제 시어머님이 되길 바란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